지금 현안은 국립묘지법과 상훈법 두 개가 현안입니다. 친일청산에 관련해서는 국립묘지의 친일파를 어떻게 이정할 거냐 문제인데, 그럼 누구를 이정할 거냐.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된 4,389명 중에는 서울과 대전 중원에 68명에서 지난달에 백사님 죽었으니까 69명이 이제 해당자가 되죠. 우리 인명사전 기준으로는 그 69명에는 박정희도 포함이 됩니다. 네, 박정희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정부가 참여정부 때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친일 반민족행 진상규명위원회. 거기는 4,389명이 아니라 1,006명이에요. 왜 1,006명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그때 그 법안에서도 그때 김희선 의원님과 지금 광복회장인 김원웅 의원님이 그 법안을 발의해서 잘 했는데, 그 기준은 친일명사전 기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준이 좁혀졌냐? 박정희 빼려고 좁혀진 거예요. 박정희를 빼기 위해서. 예, 소위, 육군 소위를 빼려고. 근데 박정희는 육군 중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기준으로는 들어가는데, 그거 빼려고 한나라당 그 당시에 대표인 박근혜가 사생 결단으로 하는 바람에 그 범위가 축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만 빼려고 한 게 아니라 박정희를 빼주다 보니까 박정희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은 다 빠지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4,389명과 1,006명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제이고, 어쨌든지 간에 1,006명이 이제 됐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1,006명은 제목이 그겁니다. 1,006명에 대한 명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국가의 명칭,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에 그러면은 국립묘지 누가 있냐 보니까 11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 빼고 다 군인입니다. 백낙준 빼고 다 군인이에요. 백낙준은 우리 여기 지부장님 나온 대학교 총장 했던 분이거든요. 그 대학교에 동상도 있잖아요. 학교 도서관 앞에. 그런 거 잘 안 보셨어요? 네. 하여튼 용재 백낙준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군인. 11명. 근데 지난달에 백사님 죽여서 12명이 됐어요. 이제 국립묘지법은 개정이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죠. 예. 국회 분포상. 그런데 이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자, 법 개정이 됐습니다. 오늘도 광복회장님이 8.15 기념사에 말씀하셨죠. 가을 국회 해야 된다고. 법 개정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자, 법을 통해서 직권으로 이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2명을. 그러면 그거를 유족들이 버티는 경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친일 동상은 행정 대집행으로 없앨 수 있어요. 동상들을. 쉽게 말하면 국가보훈, 제가 지난달에 5월 달에 전남 고흥의 녹동 고등학교 아이들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국가보훈처와 민원을 받아들여서 고흥 읍내에 있는 친일파 김정태의 흉상을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하려고 계고장을 냈는데 유족이 그 전날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행정 대집행. 그런데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인 거죠. 자, 백선엽 유족에게 국가가 강제 이장을 명령할 겁니다. 이장하에 가라. 근데 그 유족이 버틸 거예요. 지금 버틴다는 의미로 들어간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많은 여론들이, 야, 백선엽 어차피 법 개정되면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런 험한 꼴 보지 말고 아예 가지 말라고 많은 여론들이 들어갔는데 그냥 간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버티기. 그럼 국가의 이름으로 법은 통과됐으니까 강제로 이장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고 하는 거죠. 조선동아일보와 그 수구 세력들이. 그래서 이 정권은 파묘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다, 패륜 정권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지금 작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유족이 직접 자기 손으로는 절대 이장 안 할 거로 좀 보는데 대부분 백낙준 빼고는 다 군인들이거든요. 그 군인들이 대부분 다 간도투설대거든요. 이 제한군인회와 그 카르텔이 있거든요. 버티기 나오는데 이때 이제 아주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방송에 나가고 적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해법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건 조중동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해법은 제가 의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제 법 개정 통과돼. 그 두 번째 법이 상훈법. 이 지금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우리가 국민의 시민의 이름으로 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상훈법에 잘못되는 건데, 상훈법의 큰 틀 안에 건국 훈장이 있는 거거든요. 건국 훈장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상원법도 이제 문제인데 그 인재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좋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립묘지법만이 문제 아니야. 상원법에도 문제다. 왜? 백선엽은 훈장이 4개가 있거든요. 근데 독립운동가로 훈장 받은 게 아니라 다 군인으로서 받은 훈장이 4개가 있습니다. 태극, 을지, 화랑, 충무 4개를 다 받았어요. 네. 그 훈장들 받은 사람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저희 기준으로 뽑을 수도 있고 1006명 기준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06명의 기준으로 봐도 60 몇 명인가가 훈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운동의 훈장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6.25나 월남전쟁 때 참전 군인으로서 받은 훈장들이 그것도 역시 그 훈장들도 가 있는 겁니다. 그 친일 군인들에게 또는 친일 교사들에게 친일 어떤 종교인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그것도 서원을 박탈해야 되거든요. 그 박탈하자고 하는 법안을 인재근 의원실에서 작년에 냈고 20대 국회에 냈고 전문위원 검토 결과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역사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백선엽 전공 세운 거 맞다. 1950년 6.25 때 전공 세운 거 맞다. 훈장 주는 거 맞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시작하지 않냐. 19년부터. 그리고 상원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한. 6.25 때 전공 세운 거 맞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강점기 때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시기라는 거죠. 대한민국 시기 100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는. 그래서 그 훈장을 박탈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맞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국회 전문위원 판단이거든요. 이 법도 이제 또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또 68명이 됩니다. 68명이 갖는 훈장이 한 100 몇 개가 돼요.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니니까 한 2-3개씩 4개씩 가지고 기본 4개입니다. 군인들은 다 기본 4개. 친일파들은 군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100 몇 개 훈장도 박탈하는 법안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지금 너무 국립묘지법에만 돼 있으니까 2가지 법이고요. 세 번째는 친일 지금 반일 종족주의라든지 이영훈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저렇게 벌 좀 줄 수 있을까? 나치에서는 나치 옹호한 행위가 유럽에서는 무조건 법이 그 처벌 형사처벌 받았어요. 형사처벌 형법에 돼 있어요. 형법에 독일 형법 86조에 아예 나치를 찬양하는 하켄크로이츠라든지 히틀러식 뭐 이런 거 인사법이라든지 하면 하거나 흉내만 내도 감옥 가게 돼 있어요. 형법에.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만들기 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너무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렵다고 좀 되어 있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그럼 법은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의회랑 지금 혐오 발언 금지, 혐오 발언 또는 혐오 행동 금지 조례를 좀 추진하려고 제가 계획 중입니다. 혐오 범죄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혐오 발언들이 99.9%가 서울, 그중에서도 종로와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소녀상 옆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소녀상 철거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서울시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성 있게 그 혐오 발언들이 제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훈처 문제인데요. 보훈처 예산이 100이라면 독립운동가의 관계된 예산이요. 3%예요. 3%. 97%는 제한군인의 경찰들이. 3%만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직원들은 은퇴하면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제한군인의 산하 기관으로 무조건 가고 싶어 합니다. 제한군인회가 대재벌이거든요. 대기업이거든요. 88골프장. 지금은 이제 주인이 다시 바뀌었지만 옛날 진로소주, 진로가 법정 들어갔을 때 그 공적 자금 1위가 군인공제입니다. 군인공제. 군인공제는 제한군인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사자표 고속도로 있죠. 사자표 고속버스. 대구가 있어요. 중앙고속. 그 중앙고속이 옛날에 군인들 훈련소 나르는 훈련소 입소시키는 그 전용 버스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많다. 그러니까 보훈처 직원들은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잘 보여봐야 뭐 밥밖에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다 제한군인의 산하 기관으로 갈 수 있는데 군납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숫자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제한군인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정책 제안입니다, 의원님. 국가보훈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시켜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국가보훈처는 그냥 군인 경찰만 하면 돼요. 공무원들 좋은 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들 가족들 연금 주면 되고 보훈처 우리 독립유공자 관련된 업무는 별도의 기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사를 당해.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동네 가면 보훈회관을 가보십시오. 보훈회관 모든 다 군인 경찰들이에요. 딱 하나 광복회가 이빨에 고춧가루 껴지지 그냥 얹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훈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대까지만 그 수권자가 돼 있거든요. 독립운동가는 본인과 자기 손자까지만. 그러면 손자 죽으면은 보훈처는 지금 보훈처 광복회 사단법인 광복회의 정관에 의하면 3대 죽음 광복회는 해산이에요. 자동 해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복회 회원들을 아주 축소해 놓은 거죠. 정관 자체가. 60년대 만들어진 박정희 때 만들어진 정관이기 때문에 광복회 회원들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4대 5대까지 넓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훈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민주평통처럼 가야 됩니다. 통일부가 통일부 영역의 일을 하듯이 또 민주평통이 또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별도의 역할을 하듯이 보훈위원회를 별도로 그게 지금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도 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뭐 대통령 산하의 직속기구로 해가지고 국가보훈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그런 제가 정책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묘지가 대한민국 국립묘지가 많지 않습니까? 대전현충원, 서울현충원, 그다음에 영천호국원, 그 다음에 5.18, 4.19 묘지도 다 국립묘지인데 국립묘지를 참여정부 때 저희가 그 당시에 국립묘지가 다 어디 누구한테 있었냐면 국방부에 있었어요. 국방부. 서울, 대전현충원이 다 국방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묘지는 독립운동가 묘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군인묘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산하기구인데 다 이관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래서 국립묘지는 다 보훈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하나만 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안 놓고 있습니다. 서울현충원 가시면 국방부 깃발이 흔들립니다. 예. 서울현충원은 자기들 안 뺏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예. 그것도 보훈처로 이관시켜 와야 됩니다. 보훈처에 국립묘지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의원님이 또 관심 가지셔가지고 그래서 명분은 충분합니다. 국립묘지 관리의 일원화. 요즘 일원화가 중요하거든요. 요즘 물 홍수 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가 다 일원화가 안 돼 있으니까 호우 침해가 많다고 하니까 국립묘지과도 없어요. 현충원은. 국방부에는. 국립묘지과는 오로지 보훈처에만 있으니까 서울현충원, 특히 서울현충원을 보훈처로 이관하는 문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두 어르신들, 뭐 이경수 선생님도 계시고, 장 선생님, 후손도 계신데, 그럼 왜 이 모양이냐? 서훈 제도가 왜 이 모양이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서훈이 시작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17년 이후에 서훈이 시작돼요. 17년 이후에. 굶겨놓은 거예요. 굶겨놓은 거. 독립운동 후손들을. 근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학교 보내고 교육시킬 시기가 늦어버린 거예요. 17년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박정희가 집권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서훈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십몇 년 굶겨놓고 학교를 안 보내니까 더 이상 이 어떻게 뭡니까 독립운동 후손들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연금 더 올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알려줘야 되는데 물고기만 계속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참여정부 때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좀 보훈처라든지 좋은 자리에 좀 이렇게 특별히 채용하려고 했더니 학벌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학벌이 안 돼가지고. 대졸이 없는 거예요. 대졸이. 박사는 뭐 언감생심이고. 예? 어떻게 쓰고 싶어도 이게 없어. 뭐 그죠? 스펙이 안 돼. 스펙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저부터 오래 간다고 봐요. 오래 갑니다. 오랫동안 갑니다. 왜?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꽂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친일파 문제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과 권력과 명예의 문제죠. 돈과 권력과 명예가 다 친일파에게 있죠. 돈과 권력. 이거를 바꿔내려면 피해 혁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활빈다 만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안 돼요. 근데 돈과 권력, 심지어 명예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명예만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지금 우리 민족문정으로 하고 있는 그 몸부림입니다. 명예만큼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국립묘지만큼만 지키겠다. 사원법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거든요. 그 명예만큼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긴 투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육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로 서원반 사람이 15,000명인데요. 15,000명 중에 3분의 1이, 제가 알기에 3분의 1이 지금 훈장증이 저기 보훈처 창고에 있어요. 훈장은 줄 후손이 없어가지고 3분의 1이 15,000명 중에. 그 다음에 15,000명 중에 절반은 묘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금 묘지가.
기록에만 나오죠. 홍길동이 독립운동했다. 그럼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훈장만 만들어 놓고 창고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묘지도 없으니까 뭐 그냥 있는 거죠. 데이터상에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정책 제안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훈장을 왜 처박아 놓습니까? 훈장을 찾아야죠. 그 사람의 홍길동이 나온 학교에다 주든지 출신 학교에 주든지 아니면 정한되면 종친에다 주라 이거예요. 종친에다가도. 왜 훈장을 발행해 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주라 이거예요. 핏줄이 없으면은 핏줄과 관계 있는 사람 찾든지 아니 그 조선시대 때는 왕 없으니까 강화도에 있는 도령도 데리고 왔잖아요. 강화도에서 남문군을 데려가서 왕도 시키는 마당에 왜 훈장만 발행해 놓고 창고에 처박아 놓냐 이거예요. 적극 행정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훈장만 발행해 놓고 우리 15,000명 찾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안 찾아주는 것만 안 찾아줘요. 그래서 그런 훈장에 대한 문제도 안 되면 종친회한테 안 되면 그 출신 학교에 주라 이겁니다. 예의를 갖춰가지고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안 되면 그 마을 이장한테나 갖다 주든지 동사무소에도 주든지 왜 안 줍니까? 왜 훈장을 발행해 놓고 창고에 처박았고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서훈 제도가 입증 책임이 당사자주의예요. 당사자주의.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학교 교장인데 내가 너한테 선행상을 줄게. 네가 착한 일 했다는 걸 네가 증명해. 네가 착한 일 네가 증명해. 그럼 내가 써야 돼. 막 어떤 뭐 휘지를 주었어요. 친구를 도와줬어요. 입증 책임이 왜 당사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국가가 입증 책임이 있어야지. 당사자주의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제대로 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자료를 못 찾아요. 자료를 못 찾으니까 브로커가 끼는 거예요. 브로커가. 예? 브로커가 껴가지고 브로커가 자료 만들어줘가지고 연금 나눠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초기에는 인후보증 제도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독립운동 했는데 이분도 독립운동 했어. 그럼 같이 독립운동 이렇게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가짜가 많아. 인후보증 제도가 안 했는데도 왜? 독립운동가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 좀 얻으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용돈 좀 받고 이렇게 초창기에 그렇게 엉터리였어요. 지금 그래서 전수조사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하는 측면이다. 근데 너무나도 엄격하게 이제 그 증거주의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인후보증 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도 엄격하게 증거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좁아져가지고 이런 지금 두 분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니들이 입증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느끼셨죠? 보훈처에 신청 내요. 그럼 반려가 와. 뭐 찾아오래. 뭐 어때? 네가 찾아야지. 그걸 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거기에 상처 받는 거거든요. 후손들이. 보훈처가 왜 나한테 다시 보내와? 니들이 찾아야지. 나는 100가지 중에 하나만 유족들은 단초만 내가 들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대.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보훈처 내에서 공훈심사과가 힘이 없는 과니까 그런 겁니다. 힘이 없는 과니까. 아시죠? 큰 틀에서.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별도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입증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오만과 몽상이라는 소설인데 그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이제 썸 타가지고 결국 결혼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문장이 있어요. 동학군은 독립군을 낳고 독립군은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쟁이를 낳고 여기까지가 박완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 더 붙입니다. 그 도배쟁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낳고 5대가 이제 망하고 5대가 3대가 망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이제 5대까지 망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친일파는 뭐냐?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기업주를 낳고 악덕기업주는 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는 금수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5대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뭐 마음 같아서야 뭐 어떻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 민주주의 국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에게 독립운동가들에게 또 친일파에게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건 명예다. 그 명예를 우리가 지키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에 벌써 전화했는데 10분 안에 그냥 이거해가지고 의원님이 정리하기 좋게 말씀하시니까 이따가 살은 또 하나씩 발견낼 거죠? 네. 특히 거기서 왜 내가 입증하냐 증거를 대라. 아니 진흥무관학교 3,500명 졸업 중에 아직 명단이 나왔다는 사람은 안 게 400 몇십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3,000명은 명단이 없어 비밀주의라.
근데 어떻게 만들어? 아니 선구자 말 달리던 선구자가 어떻게 용정에서 독립군이 말 달리고 다니면서 바로 총 맞아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은 아주 이제 제일 선봉가는 우리 이 용빈 군이